한동훈의 복당 물거품 되니까 이제는 뭐 가처분 이야기도 나오고 신당 창당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어떤 꿍꿍이인지 안철수 의원에게 저격당한 여의도 레카들이 어제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지 한번 면밀히 분석해서 낱낱이 털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복당 명분이 없다는 장동혁 대표에게 싸움을 걸어서 연명하고 싶은 것이라고 하는데 장동혁 대표는 굳이 지금 한동훈을 상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한동훈의 천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딱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안철수 의원 발언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세상 싸가지 없게 그럼 안철수 의원이 창당한다는 말인가요? 이러면서 그분이 뭐라 하든 제가 신경 쓸 필요 없죠? 라는 식으로 딱 안족거렸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한동훈의 한계인 것 같아요.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거. 안철수도 적으로 돌려, 이준석도 적으로 돌려, 이제는 오세훈도 적으로 돌릴 거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복당 가능성이 점점 더 줄어들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처분할 수 있다. 가처분을 원래 안 했었는데 가처분하면 배현진, 김종혁처럼 가처분해서 자기가 이겨서 징계가 취소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여의도 레카, 안철수 의원이 지목한 여의도 레카 중 한 사람이 신지호가 이야기하고 다닌답니다. 근데 박상규 위원님, 가처분 못한 건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안철수 의원의 일종의 진실, 폭로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하고 선서를 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안철수 의원이 그 정치를 한 것이 아니고 진실을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한지아가 이걸 그 방송에서 공격했다가 아니 법정에서 무슨 정치를 하지 마라? 아니 법정에서 정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궁색해지니까 한지아는 바로 꼬리를 내렸죠. 사과를 하고 이과 출신답게 사과는 빨리 한 거는 그 평가를 해요. 저는 다만 이런 싸움은 걸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신지호 씨가 그 지금 여의도 레카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데 이 법원을 믿는 것 같아요. 가처분을 인용해 줄 것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 법원의 경향이 한동훈에게 결코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내 문제라는 것은 자꾸 정치의 사법화. 왜 자꾸 의원들이 배치들이 정치인들이 판사 앞으로 가져갑니까? 정치 사안을 자꾸 가처분으로 해서 해결하려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로또 복권식이야. 만약에 이게 맞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창당 얘기하면서 또 무슨 가처분 얘기하면서 하면서 점점 본인의 그 입지만 줄이고 있다. 지금 제가 볼 때는요. 빨리 중앙윤리위원회의 이 징계 심의가 마무리돼야 돼요. 저는 핀셋으로 빨리 이거야말로 속전속결로 더 더워지기 전에 지금 초복 지났는데 중복 전에 좀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보기로 조경태라든가 몇 명, 그러니까 범위를 넓히지 말고 대신에 이 징계 수위는 좀 세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하나만한 징계를 하지 말고 범위를 좁히되 강하게. 예를 들어 당원권 한 2년짜리가 하나 나와야 되고 1년 정도를 몇 명 해가지고 나머지를 위축시키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사면, 톨레랑스 기록하되 징계는 안 한다. 이렇게 해서 빨리 장동혁 대표가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 사실 장 대표가 결론 내리는 거 아니잖아요. 윤리가 하는 거죠. 네. 주 대변인님 지금 복당이 막히게 생겼으니까 안철수 의원은 막 인신공격하다가 갑자기 가처분도 할 수 있다고 나오는 거 요 속내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친한계에서 저번에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좀 재미를 봤었는데 네. 그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아주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빈틈없이 준비를 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빼도 박도 못하도록 결정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송 대리 자체를 저번에 팀이 아니라 별도의 팀을 꾸려가지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을 한들 이번에는 방어를 뚫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시간이 느려진 이유는 제가 알기로 일정 조정이 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의원님들이 아마
출장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정 때문에 지금 늦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은 조속히 잡힐 것이고 출장이 끝나는 대로 그에 합당한 처벌은 아주 가중한 처벌이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안 한다고 해도 확실하게 해당 행위를 하신 분들은 단호한 처벌을 받고 다시는 당에 발을 못 붙이는 수준의 징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안철수 의원의 단어 선택, 난 진짜 박수를 쳤어요. 여의도 레카. 여의도 레카. 야, 안철수 의원 머리에서 안 나온 것 같아. 아니, 원래 유행하는 말이긴 한데 네.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더 유명하게 만들었죠. 그 말을.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있으니까 뭔가 새로운 단어 같은데, 저는 아주 기발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레카들이 단체로 발작하더라고요. 자기들 편한 유튜브 나와가지고 내가 레카냐, 너 레카 맞아라고 제가 대신 말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들 레카 맞죠. 그 다들 인정을 하던데요. 다른 패널들이. 그리고 오늘 그 중앙일보였나요? 그 허진 정치부 차장 기자가 여의도 레카들에 대해서 기자들도 학을 떼고 있다. 맞습니다. 그 친한계 스피커들 좀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전히 뭐라 그러죠? 언론 학폭이에요. 이지매입니다. 한 명을 한 이름만 나오면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네거티브한 게 나오면 다들 몰려와서 한 명을 죽도록 지어패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카가 당해보신 분은 알지만 분명히 없어요. 그런데 사고만 나면 경찰 무전망까지 다 도청하다시피 해가지고 5분 안에 막 여러 대가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의도 레카들이 보면 지금 패널 구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공정은커녕 방송의 기본적 요건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보수 패널이라고 한 사람이 당직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전부 한동훈계니까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당황해 하더라고. 더 세게 얘기하니까. 한동훈 계일뿐만이 아니라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일부 패널들은 한동훈에 의해서 지원도 받는다고 해요. 여러 형태. 이른바 한동훈 장학생입니까? 네, 컨설팅 계약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진숙 의원에게 좀 제안을 드렸는데 언론 선진화법 이래가지고 패널들이 나올 때 자기가 혹시나 후원을 받으면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 형사처벌 받는 조항을 넣어야 된다. 왜냐면 본인이 중립적인 것처럼 하고 나와가지고 특정 정치인을 쉴드를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불법 광고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튜브에서도 광고 찍으면 광고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소비자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본인이 중립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장학금을 받고 나와가지고 그 특정 정치인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예전에 제가 기자 일선의 정치부도 하고 할 때 보면 당에서 그 언론사를 항의 방문도 좀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패널에 대해서도 최소한 제1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을 좀 써야 된다. 그럼요. 그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그러려니,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장악이 됐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이래도 되나보다 하고, 더욱 그냥 그 패널진을 그렇게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방위의 지금 어때요? 국회가 제대로 운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전직 언론인 출신이 됐든, 아니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도. 언론인 출신도 있고. 김장겸 의원도 있고. 김장겸, 서울신문 출신의, 박대출 의원도 있고, 신동욱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방송 앵커를, 데스크를 오래 했잖아요. 맞아요. 많이 있습니다. 또 이진숙, 김태규, 이런 분들이 한번 단체로 최소한, 이 언론사마다 좀 가서, 좀 항의를 제대로 해야 돼요. 저는 근데- 이번에 만약에 네, 상임위가 열리게 되면 국정감사에 조중동 언론 사주하고 편집국장들 일단 불러가지고 질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왜 친한계만 쓰느냐 너희들은 모두 불러가지고 한번 이 사태를 낱낱이 파악을 해서 언론의 편향된 성향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당원들도 다 알고 너무 답답해하는데 이렇게 언론을 진짜 무슨
동네 제가 뭐 노인정 뭐 할머니들이 수다만 보다 못하게 운영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너무 편향되게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정감사 조사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네. 김현미라는 그 문재인 정권 때 국토부 장관 있었잖아요. 네, 네. 그 김현미 씨가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면 그 당에서 그 새정치국민회의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야당의 그 이 멘트 길이 그때 당시에 DJ의 어떤 그 방송 인터뷰 길이를 초로 쟀어요. 그래가지고 리포트를 만들어가지고 정확히 근거를 만들어가가지고 왜 저쪽 당 대표에 비해서 이 초수가 이렇게 적냐 이 근거를 가지고 들이대가지고 그걸 언론사에서 꼼짝 못하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에 대한 항의도 그냥 가서 그 주장만 하면 안 돼요. 이걸 다 좀 정밀하게 작업을 해가지고 이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패널진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면 이게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냥 뭐 그 흔히 하는 말로 어지럼병이 질환병 된다는 그런 호남 사투리도 그 방언이 있는데 지금 어지럼병이잖아요. 이거 방치하면 안 돼요. 빨리 적극적으로 좀 이 문제를 좀 의원들이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현철 대변인님 말씀 일리가 있네요. 국감에 불러서 따져야 된다. 왜 현직 정당 지도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들이 아니라 반지도부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출연시키는가? 이게 과연 공평한 태도인가에 대해서 종편 방송사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요. 일부 언론인들은 더 나갑니다. 안철수 의원이 차라리 그 여의도 레카 안에 이 언론인들도 포함을 시켰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차라리 한동훈 대변인을 하는 게 나을 종편 앵커도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몇 명 떠올라요. 중앙일보의 강땡땡, 채널A의 김땡, 문화일보의 이땡땡. 제가 누군지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월급은 회사에서 받아 먹으면서 일은 한동훈 일을 다 하는 게 과연 언론인 윤리상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김땡땡은 최근에 김효은 대변인을 출연시켜서 본인 이미지를 좀 물타려고 하는 것 같던데 네. 요즘 뭐 책 쓰고 뭐 어디 그 사인회 하고 아주 그냥 연예인이 됐어요. 정치하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거 다 좋은데 제발 공정한 척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제가 저 후배라서 정말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제발 좀 그런 거 안 해야 돼요. 오죽하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런 그렇게 말을 할 말까지, 정도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웬만해서 그렇게까지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방송인들이나 앵커 길들이는 데는 아주 탁월했어요. 옛날에 그 SBS 앵커도 면전에서 당신 누구 입장 대변하잖아 해가지고 라이브 도중에 그 말을 해가지고 그 앵커가 아주 진땀을 흘렸던 기록이 있는데 좀 그렇게 당당하게 기자나 앵커라고 쫄지 말아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수 대통령 두 분을 탄핵시킨 그 원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명백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당대표도 흔드는 것은 조선일보입니다. 김대중 칼럼 보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김대중 칼럼에 대해서 이제 반격하는 논설을 썼었는데요. 김대중 칼럼 등 모든 사설인들이 붙어가지고 장동혁 지도부가 무너지기를 고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행태입니까? 이거는 보수 언론사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이들을 좌파 언론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재명 정권이 언론 탄압으로 조선과 동아 문 닫아라 그러면 국힘은 절대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냥 문 닫게 내버려 두시고 그 힘이 뉴미디어로 건너올 수 있도록 차라리 도와주십시오. 중앙일보 워크아웃에 대해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 회사는 그냥 놔둬야 돼요. 그걸 맞습니다. 왜 워크아웃을 알게 모르게 지금 지원해서 지금 원래대로 자본시장의 논리대로라면 중앙일보하고 JTBC는 문을 닫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좀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을 때 조만간에 한번 정리해 드릴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근무하면은 조사한다고 해요. 뭐냐면은 파산 신청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그 수천억을 채권을 발행을 했거든요. 홈플러스하고 똑같은 행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기 채권을 발행한 것이죠. 파산할 걸 알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부채를 떠넘긴 것입니다. 명백한 기망 아니에요? 사기죠. 사기일 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배임, 횡령 뭐 등등이 다 될 텐데
그리고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그 돈을 일부 자금 세탁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려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사채 시장에 지금 채권이 돌아다니고 있다. JTBC에 할인해서. 아, 그래서 그래요? 현금화시키 네, 듣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큰 뉴스인데. 네, 그거를 제가 좀 확인을 해가지고 언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TBC는 회생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큰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자산의 한 7, 8배는 될 거예요. 이런 정도의 수준에 있는 회사는 부채가 7, 8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에 있는 회사는 역대 회생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 원래는 언론사 불패 신화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대마불사라는 말이 바둑 용어에 있는데 대마는 잡히자고 있는 겁니다. 네. 무슨 특히 만약에 이 언론사가 이재명 정권의 입장에서 우군이라고 판단이 안 됐다면 냉혹한 논리에 의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워크아웃을 당국이 밀어주는 듯한 워크아웃을 하는 걸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 JTBC의 채권단 협의회에 있는 채권자들 여러 회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나중에 국정감사할 때 불러가지고 혹시나 금융이나 금감원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우리가 확인해서 혹시나 왜냐면 이게 금융위하고 금감원이 가끔 압박을 하거든요. 좀 동의해줘라 75%. 왜냐면 여기 다 증권사하고 은행권이기 때문에 항상 금융위와 금감원의 감시 감독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 과장의 전화 한 통 혹은 사무관의 전화 이게 굉장히 압박으로 다가오거든요.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들의 인생이 아주 피곤해져요. 그래서 그런 압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들을 다 국정감사에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자금 세탁이 있는지 여부 등도 좀 확인을 해서 저희가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철 우리 이제 전 대변인이라고 불러도 되고 아니, 대변인 아직은 사표가 없으니까. 대변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국회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과방이 들어가면 정말 날카롭게 언론과 방송의 일방적인 문제 등을 잘 지적할 것 같은데요. 저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먹탐소님, 유피님, 김태원님, 투유님 각각 응원의 댓글들 남겨주셨습니다. 특히 투유님은 광주 사는 청년 보수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노력하는 사람들 국힘이 또 밀어줘야 된다. 그렇죠. 그 척박한 곳에서 노력하는 분들을 그게 더 힘들어요. 네, 그런 분들을 비례대표 넣어야죠. 그럼요. 비례대표 했던 사람 정말 맥락 없이 또 넣고 자기 그냥 추종하고 가방 못지할 사람들 비례대표 넣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동훈 복당 불가 가처분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지만 아무 의미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누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처분을 가게 되면 배현진 김종혁 사건과 달리 법원에서 그러면 그 가족들 댓글 진짜 누가 쓴 거냐 IP 까보자고 할 겁니다. 그게 무서워서라도 한동훈은 절대 가처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음주 방송으로 무리를 빚었던 신지호 씨의 뻥카다. 네, 음주 방송 경력 어디 안 간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거기 성재준도 음주운전에 얼마 전에 했다는데 거기도 음주 약간 패밀리네요. 친한계 스피커들의 전통인가 보죠. 술 좋아합니다. 네. 술만 마셔야지 왜 운전까지 해요. 네. 그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게요. 30초만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일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가 광주에서 재선거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광주 선관위 앞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박상규 위원님 특히 정치를 오랜 시간 보셨겠지만 이 보수정당 대표가 광주에 갈 때는 항상 사과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문전박대 당하러 가는 거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장윤기 사건으로 항의하러 가고 또 선관위 사태로 항의하러 가고 오히려 광주에도 우리가 공세적인 이슈를 들고 찾아갈 수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준 최초의 당대표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모였는데 나름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의 보수 정치권에서는 무슨 광주를 갈 때 정말 무슨 굴종적인 자세로 많이 갔어요. 항상 그 모습이 뭐냐면 송정역부터 박대를 당하죠. 물병 날아오고 그리고 또 망월동묘역에 갔을 때 그 문에서 입국컷을 당합니다. 쫓겨나고. 네. 쫓겨나고 양복 멱살 잡히고 이런 모습을 반복을 하는 걸 보면서 아니 왜 저러면서 그게 사실 시작이요. 김종인 씨 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도 가서 그 5.18 묘역에 그 3명 천하람하고 또 그 비례대표 의원 셋이서 그 휴지 가지고 그 비석 닦다가 그 중간에 이주영 의원은 실신하기도 하고 굳이 그래야 되는가. 그런데 이번에 장 대표의 광주 집회는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그 5.18 묘역부터 가지 않았거든요. 광주에도 따질 것은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공세적인 모습을 하면서 재선거 촉구 집회를 광주광역시에서 저는 최초의 그 야당 대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복장도 그렇고 그 의외로 광주 지역에서의 그 장 대표를 대하는 물론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었어요. 그쪽에 이 보수 청년들이 또 상당히 많이 참석을 했다고도 하고 저런 것들이 앞으로 호남에 대해서도 좀 당당하게 이 보수당의 대표가 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그 첫 번째 단추를 잘 꿰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슈츠 대변인은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호남의 그 특정 구 같은 경우에는 남구의 봉선동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 50% 가까이 나왔습니다. 5, 60% 나왔나? 그래서 광주라는 지역구도 대부분이 진보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보수가 있고 그 보수의 세가 점점 강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2030 위주로 보수화가 되면서 광주가 상당히 많은 보수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 청년들이 원하는 거는 공정과 상식입니다. 지역 감정이 아니고 공정과 상식을 원하기 때문에 공정과 상식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대표 장동혁 당대표가 훨씬 더 정치 정당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광주는 여태까지 민주당에 의해서 그 5.18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무기로 남용했거든요. 그것은 거기 광주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그 맹목적인 5.18의 정치화 그리고 이를 남용하는 행태에 대해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기가 오고 있다. 특히 2030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 당대표께서 광주에 가도 당당하게 싸우실 수 있고 많은 젊은이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광주로 변해가기 때문에 우리가 서진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더 많이 하면 차기의 총선에서 1명 정도 혹은 2명 정도의 국회의원도 배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호남이 더 이상 맹목적인 진보 지역이 아니고 보수 지역으로 일부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과거에 그 DJ 때 네.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영남 출신을 광주의 공천에서 당선시킨 적이 있었죠. 그건 그때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네. 성격이었고 그 뒤에는 이정현 의원이 박근혜 정부 때 그렇죠. 무려 2번씩이나 당선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호남은 난공불락의 무슨 성도 아니고 그렇죠. 이번에 그 스타벅스 사태, 배재고 사태에서도 봤듯이 충분히 보수당이 이 접근을 잘하면 네. 그쪽에 그 찐 보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라도는 버린 땅이다. 보수 입장에서는 난공불락이다. 난공불락이 어디 있어요? 성은 다 깨지게 돼 있는 겁니다. 철옹성 이런 것은 없다. 그것을 이번에 장 대표가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한동훈이 부산 북갑에 출마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진짜 호남에서 한번 붙어봤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용기가 없고 평택 을도 못 나가서 북갑으로 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부산 중심 창당 얘기까지 나오니까 부산 분들 자존심이 우리 장해찬 완전 열받죠. 이 찐 부산 사나이 제가 그런 말 들으면 정말 화납니다. 네. 그 한동훈은 사실 대구를 기웃거리다가 어떻게 하면은 편한 안방에서 좀 해볼까 하면서 계속 기웃기웃거리고 더 편한 곳 찾다가 점점 내려가서 부산. 그 얼마나 우리한테 유리한 지역입니까? 거기 가가지고 선거를 치르고 그 비겁한 형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주목한 건 두 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동원이 안 됐는데 광주 현장에 나왔다는 거거든요. 자발적이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인천과 부산 행보의 공통점은 당원 협의회에다가 당원들 동원을 안 시켜요. 그게 동원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당협을 동원하면요. 당협위원장들이 나오고 어느 당협입니다라고 피켓을 들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왜? 성적표 매겨야 되니까. 성적표. 우리 이만큼 그렇죠. 나왔다는 거 보여줘야 되니까. 출석부죠, 출석부. 네. 근데 그게 없어요. 음. 그러니까 때로는 당대표가 왔는데 예전에는 어디 대구 갔는데 사람 적다 이런 비판에 시달리기도 했는데 장 대표 특성이 그건 것 같아요. 쓸데없는 의전이나 억지로 사람들 불러내지 마라. 근데 맞습니다. 이 선관위 특검 여론에서는 그 광주에서 저 걱정했거든요. 너무 횡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근데 늦게까지 그러니까요. 줄 서서 청년들이 사인 받고 사진 찍고 네. 이건 뭔가 변화의 물결이 꿈틀거리는 기분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장동혁 대표가 또 인물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정치인이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충청도 출신이다 보니까 좀 덜 반감도 있을 것 같고 또 바로 옆 지역이니까 더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님의 인기는 특히 2030에게 많기 때문에 2030들이 특히 좋아하고 호남의 2030들도 아주 반갑게 맞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공에 가장 현장에 자발적으로 많이 간 첫 손가락에 꼽히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무슨 대표라고 해서 의전을 하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심코 사실은 첫 번째로 그 검은 마스크 하고 갔을 때는 그야말로 장 대표인 줄을 거기 있는 청년들도 몰라가지고 도화지를 건네고 나서야 알았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격식이나 허례가 없어요. 네. 제가 볼 때 저런 야당 대표는 과거의 야당 대표나 제1당의 뭐 야당 대표들 보면 총재. 그래서 오죽하면 DJ 때부터 생긴 말이 제왕적 총재란 말이 있었잖아요. 아니 왕도 모자라서 그때는 용어 자체도 총재였지만 지금의 장동혁 대표 같은 대표는 그야말로 그냥 당원과 함께하는 당원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광주 집회 저도 사실은 저렇게 혹시 물병 날아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뭐 여러 가지 또 계란도 있고 스타벅스 사태 일어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또 거기서 뭐 배제고 광주19 사태도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청도 출신이 오히려 이 호남에서는 반감이 좀 덜한 건 또 사실입니다. 네. 그런 것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을요. 너무 수세적으로 먹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죄인이고 잘못했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당당하고 광주든 호남이든 다른 지역과 똑같이 바라보는 게 더 먹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게 진짜 지역 차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님을 이렇게 잘 보면 소탈함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장동혁 대표의 소탈함은 참 저도 여러 번 이제 뵙고 같이 식사하고 해봤지만 정말 소탈하세요. 그러게 이 정치인이 양반 귀족 정치 이런 약간 분위기가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러면 탈귀족, 탈양반, 서민 정치 여기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보수가 수세에 밀려서 이렇게 쪼그라든 시대에는 더 시민들에게 들어가서 시민들의 힘을 받아가지고 그 시민들의 힘으로 돌파해 나가고 당원들을 더 많이 모아야 되기 때문에 장 대표님 같은 분이 가장 적합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사이에 또 설렘님과 김나라사랑님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5,900분이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후 3시에 이렇게 6,000분 이상, 7,000분, 8,000분 보는 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까지 함께 눌러주시면 같이 방송하는 주현철 대변인과 박상규 위원님께도 큰 응원과 힘이 될 것 같습니다.